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서구 문명과 중국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네탄야후 정부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가자 지구에서 카타르가 중지한 휴전을 연장했습니다. 전 유엔 무기 사찰관이자 미 해병대 장교 출신 스캇 리터는 이번 결과가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의 정치적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정치적 군사적 전투에서 모두 패했다고 이 저명한 지정학 평론가 스캇 리터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포위된 팔레스타인 영토를 통치하는 하마스 이슬람 저항운동은 화요일 카타르가 중지한 4일간의 휴전을 2, 3일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캇 리터는 스푸트니크와 인터뷰에서 폭격과 지상 침공이 이스라엘 자체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리터는 하마스가 알-악사 홍수작전을 시작한 후 세 가지 정치적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라. 둘째, 이스라엘 감옥에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하라. 셋째, 예루살렘에 있는 알-악사 사원에 이스라엘 정착민과 경찰이 침입하는 것을 중단하라. 리터는 하마스가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길에 있다고 강조했고,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다. 하마스는 정치적으로 승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는 이스라엘에 등을 돌렸다. 이스라엘은 전범 국가로 드러났다고 리터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성취한 것은 팔레스타인 국민에게 끔찍한 수준의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준 것뿐이며 이의 책임을 하마스에게 돌리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하마스 계획의 일부였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대량 학살 미치광이인지를 세계에 폭로하게 되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대가,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렀다고 리터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터널을 정리할 계획이지만 이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부에 따르면 가자의 전체 길이가 500km에 달하는 약 1,300개의 터널이 있는데 이는 런던의 지하철 시스템보다 100km 더 긴 것입니다. 지하 75m 깊이에 위치한 이 네트워크는 탄약 보관소, 지휘 및 통제센터, 훈련장 및 회의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자체 환기 시스템과 물과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가자 지구에 다양한 유형의 터널이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중동 전문가이자 전 IDF 이스라엘 방위군의 정부 장교 아비 멜라미드가 말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여성과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압력이 오랫동안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와 다른 세계 지도자들 역시 비슷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민주당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12명 이상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번 주 백악관을 방문하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것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미친 영향, 임시 휴전이 만료된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조치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미국의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다극화가 심화되면서 서구 지배의 시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국영 매체 RT와 단독 인터뷰에서 서구는 500년 이상 세계를 주도해왔다. 그리고 그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구 중심 시대가 다극화 시대로 바뀌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미 경제 성장과 금융력,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력의 새로운 중심이 형성되면서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했다면서 중국, 인도, 이란, 걸프만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공동체 셀라크와 같은 단체를 성장하는 경제 강국으로 꼽았습니다. 러시아는 내년 여름 출범을 목표로 금과 다양한 코모디티를 기반으로 하는 브릭스 통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유엔 총회에서 라브로프는 미국인과 유럽인은 온갖 종류의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에 따르면 푸틴이 서방은 진정으로 거짓말의 제국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구 문명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구 문명을 매우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젊은 과학자들이 소치 전시회에서 다양한 국내 생산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푸틴이 러시아 경제가 석유 기술에 대한 중독을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경쟁력 있는 국내 시장을 만들고 있다고 수요일 밝혔습니다. 푸틴은 소치에서 열린 제3차 젊은 과학자 대회의 러시아에서 생산된 과학 장비를 전시한 아우어랩 전시장에서 과학자들에게 우리의 소위 서방 파트너는 우리를 기술적 바늘로 낚아채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동료들의 노력 덕분에 이 일, 즉 석유에서의 탈피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푸틴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해외에서 구입했지만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서 미국과 동맹국이 부과한 금수 조치로 인해 국내에서 과학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것은 이러한 과학 장비에 대한 국내 시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있다면 생산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있다. 해외에서 모든 것을 살 수 있었던 당시에는 국내 시장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치에서 열린 아우어랩 전시회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17개 주요 공급업체에서 제작한 110개의 과학 장비가 전시되었고 이 프로그램의 온라인 카탈로그에 5,000개가 넘는 회사의 19,000개 제품이 포함되었습니다. 푸틴은 이러한 종류의 경쟁이 대량 생산되는 모든 품목의 품질을 보장하는 방법이자 맞춤형 제작이 특정 특수 장치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서구의 졸렬한 제재가 원소 주기율표를 만든 러시아의 무한 광대한 과학적 저력을 자극했고 러시아가 서구 문명을 맹렬한 속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러시아와 척을 져서 좋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의 2019년 총 요소 생산성은 3%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중국의 2019년 총 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 3.5%이고 중국의 GDP가 2076년까지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GDP 성장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985년 이후 단 한 해를 제외하고 중국은 공식 예상치를 달성하거나 초과했고 중국의 수치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뉴욕 연준이 2020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GDP 성장 차트가 너무 매끄러워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앙의 성장 목표가 지방 성정부에 할당되고 각 성은 지방정부의 할당량을 설정합니다. 할당을 충족하지 못한 정치인은 수치를 과장합니다. 보고는 최상위에 도달할 때까지 각 수준에서 부풀려집니다. 중국 통계국은 5% 디플레이터를 사용해서 보고된 수치를 낮춥니다. 이 단 하나의 사실은 중국의 공식 GDP 수치가 위조된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한 논문은 2008년을 기준 연도로 사용해서 2018년까지 중국 GDP가 누적 20% 과장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진핑이 2049년까지 미국의 명목 GDP를 초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가 중요합니다. 그 목표는 이제 연기될 것입니다. 조정된 GDP 수치를 감안할 때 중국의 1인당 GDP는 2076년까지 미국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